광인병 감염자 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의 충돌. 임대시잖아요. 내 세금으로 들어오신 거죠. 임대 아파트 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까지 당하자 세범은 참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못 나간대요. 다른 동에서 투표로 결정했대요. 좀 드릴게요. 그녀의 촉에 흐르는 패왕 세계 패기. 수고 나갈까요? 그냥 열래요? 서윤아, 넌 절대 저런 거 배우지 마라. 멋있다.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주민들. 그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숙사에 문제가 생기자 세범을 구하러 가는 정현 팀. 이현 씨 봤다? 준석은? 정현은 총 대신 성광탄을 가져갑니다. 왜지? 이미 초토화된 격리시설. 한편 세범은 트럭에 갇힌 이승영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집니다. 승리 꺼내야 돼요. 안돼, 그 문을 열어선 안돼. 이렇게 제압봉을 걸어 센스 있게 막아내고 승영을 구출하나 싶었지만 아무리 특공대 에이스라도 이렇게 다수한테는 안 되지. 결국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문을 잠그려는 군인들. 딴 남자 구하러 불구덩이로, 아니 얼음 컨테이너로 들어간 내 여자 구하러 온 남친 아니고 남편 정현. 너 괜찮아? 현우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다행이야. 늦지 않아서. 야, 쟤네 또 멜로 찍는다. 매우 해피니스한 TV 오리지널 해피니스 3, 4회 소개 시작합니다. 미안해. 살았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나 봐.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와이프랑 감염 증상이 심해지기 전 우리 애들 목돈을 마련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승영. 중위님 실망입니다. 윤세봉은 승영을 버리자는 판단을 내세운 윤세봉 씨, 중위에게 실망했다만 하지만 그 사람들 케어해보려다가 감염된 동료만 5이에요. 하지만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해왔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험이 중위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한 것이죠. 섬광탄이 효과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면 굳이 군인들이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대테러 진압 업무도 아니고 감염자 감시인데. 감염자 일부가 시설에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둬두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겁니까? 이봐요, 한태석 씨. 당신 가족이 저렇게 되면요. 솔직해지세요. 당신 지금 저 사람들 괴물로 보고 있잖아. 덤벼들면 아무렇지 않게 총질할 만큼. 그렇게 세상은 점점 그래도 사람이다, 살려야 한다라는 의견과 감염자는 이미 괴물이다 라는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알게 된 게 뭔지 압니까? 사람들 몇몇이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네요. 나도 악착같이 버텨내는 겁니다.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방식과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의 사정은 모두 무겁습니다. 그렇게 감염자 난동 사건이 일단락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부부. 괜찮아? 그냥 나중에 할까? 아니야, 일상 지키자고 이러는 건데. 이 둘이 하려는 건 부모님과의 가자. 화상대면. 안녕하세요, 어머니. 너희 처음 봤을 때부터 잘 될 줄 알았어. 학교 갔더니 구급차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그때 화상대면 중에도 계속 걸리는 층간소음. 니네 층간소음 있니? 그거 골치 아픈데? 어?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인가 해서요. 결국 층간소음이 심해 여러 집에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 사는데 좀 시끄럽네요. 어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와이프한테 병이 있어서요. 그럼 이분은? 그 아내 피부과, 그러니까 실장님이신데 도와주신다고 걱정된다고 오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때 수상함을 느낀 명탐정의 촉이 발동합니다. 옷소매에 왜 피가 묻어있을까요? 혹시 그 피부과 이름이 뭡니까? 한편 다시 세차장으로 돌아온 한태석. 그가 붙잡은 넥스트 딜러는 감염자가 되어 있었고 한태석이 이곳에 온 목적은 트렁크에 한가득 있는 넥스트의 회수 때문이었죠.
보면 볼수록 믿음이 안 가지만 호감이 가는 이 남자. 아군인가 흑막인가? 그나저나 그 새 차장 다른 데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반장이 신경 끄래. 이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태석이 점점 의심스럽기만 하는데, 그리고 그날 광인병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겁니다. 광인병이 실제로 존재하며 걱정 없는 세범도 드디어 불안한 밤이 샘솟는데, 한편 아파트에선 임대 주민들을 무시하는 위층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전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 동대표예요. 1202호.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 막았다가 불나면 어쩌려고요? 그렇게 임대 입주민과 일반 분양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파이어월. 불이 났을 때 더 퍼지지 말라고요. 닫기만 하고 막진 말아야죠. 아파트 소방관리자가 결정한 사항이에요. 소방관리자면 외주업체일 텐데 거기에 공식 의견이라는 거죠? 누구? 전 401호 입주민인데요. 아, 임대. 동 대표는 임대 아파트 주민인 걸 알자마자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한편 또다시 들리는 층간소음. 낮부터 빡침이 머리까지 올라온 세범은 위층을 조지러 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따라 남편 정현도 위층에 있던 수상한 여자에게 접근하는데,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그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한편 위층 주민 오주영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세범. 뭡니까? 혹시 물렸어요? 아주머니!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제부터요. 사람 보면 덤벼들어요. 소리 멈춘 거 보면 지금 정상일 가능성 높아요. 그렇게 드라마의 긴장감 조성을 위해 굳이 구조대를 부르지 않고 직접 들어가는 윤세범. 지금 남편분도 걱정하고 계시니까 잠깐만 나와보지 마! 아저씨! 아니 대체 왜 숄더 태클로 밀친지는 알 수 없으나 긴장감 조성 120% 성공. 막 달려드는 것보다 이렇게 째려보면서 간보는 게 더 무섭네요. 그때 문 밖에서 남편이 신고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감염자가 반응합니다. 나가고 싶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지야. 민지야! 이 사건은 점점 큰일이 되어가는데, 아저씨! 누군가는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린 후 남을 날아갔고, 또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하려 하지만 힘이 역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때 윤세범 위험 감지기가 있는지 타이밍 끝내주게 구해주러 온 정현. 저 아줌마 왜 그래요?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아저씨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내장 파괴 보고 펀치. 그때 구조대가 오는데, 네, 숨 쉬세요. 여기. 사모님이 다치셔서 충격이 크신가 보네. 한편 광인병 폭주 사태를 직접 본 주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활 필수품들을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광인병에 대한 것을 공식 발표하는 한태석. 관계 당국에서는 요양병원, 노숙자 시설 등지에서 사람을 물어뜯는 광증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환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던 도중 광인병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에게 충고를 하러 온 동대표 오연옥. 외출하시나 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있었던 일 최대한 비밀 지켜달라는 당부드리려고요. 안 좋은 소문 집값에 도움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집값 비싼 아파트 산다고 하는 게 두 분에게도 좋지 않겠어요? 사건의 해결보단 집값이 더욱 중요한 오연옥. 그리고 감염자 집에서 무언가를 찾은 정현. 감염자 집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박민지 씨 여기 있죠? 지금 만나고 싶은데요. 그의 진짜 목적은 감염자 박민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박민지 씨. 원래는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사망 직전에 발병했고 바이러스 덕에 살아있는 거죠.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만든 놈 제가 반드시 잡을 테니까. 다음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여보세요? 박민지 씨 조금 전에 사망했어요.
마지막엔 사람한테도 안 덤비고 멍하니 있다가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후 국가수 보고서를 챙겨 정의 구현을 실시합니다. 가죠. 지금? 박민지 씨 사망했습니다. 아내분 머리가 거의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게 광인병만 아니었어도 참 원하는 대로 됐을 텐데, 그죠? 에? 그러니까 오지영 씨가 휘두른 불빛을 맞고 바로 사망을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병이 발병을 하면서 박민지 씨가 죽질 않았거든요. 오주영은 아내 살인 계획을 짰지만 시체 유기까지 성공. 광인병 발병으로 인해 죽지 않아 화장실에 가둔 것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피부과 실장이 잔뜩 경직되어 있었던 것. 어떻게 증명할 건데?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은 모든 행동을 지켜봤던 피부과 실장 우산이. 오지영 씨를 아내 박민지 씨의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편 여성 감염자를 보호하고 있는 한태석. 여보. 사실 한태석의 부인도 감염되어 오랫동안 갇혀있는 상태였던 것. 예정대로 전부 막는다. 준영님. 늦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 결국 한태석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파트에 광인병 퍼지고 있습니다. 지하 헬스장에서 약을 팔았답니다. 다이어트,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팔아치웠는데 구매자 중 6층 박민지 씨도 있었던 거죠. 발병 사실을 감춘 채 조용히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한태석의 조치는 아파트 전체를 외부와 차단하고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기숙사에서 뭔 짓을 하는지 알았을 때 신문, 방송 전부 다 터뜨렸어야 됐는데.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일은. 그렇게 아파트에 고립된 채 세봄은 이제 혼자가 되어야 할 처지. 현아, 나 안에 갇혔어. 정확하게 얘기해봐. 지금 무슨... 나 혼자 남은 줄 알았어. 그렇게 이연에 대한 마음이 최고치가 된 세봄. 세봉아, 나 지금 저거 잡아야 되는데. 괜찮아. 아무도 못 나가거든. 결국 잡힘. 체포를 피해 도주하신 거 맞죠? 당신 남편 맞지? 내가 당신들 인권위에 고발할 거야. 뭐해? 피 안 나게 좀 때려. 신발 신으시고. 한편 아파트 고립 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또 한편 정혜원이 잠시 나간 사이 돈으로 우상이를 꼬시는 오주영. 얘기 좀 하자. 어?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항이야, 내가 돈 줄게. 어? 돈 얘기에 표정이 싹 바뀌는 돈 미세. 얼마나 줄 건데? 고립된 아파트 사람들은 대책 회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동 주민들 중에 감염자가 더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 다들 교양 있는 분들인데요. 다행히 여기 형사님도 와 계시고요. 발병 전에 보이는 특징적 행동이 있습니다. 심하게 갈증을 느끼고 이 검은 자위가 작아져서 눈이 하얗게 보입니다. 딱 일주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아파트 대표를 자처하는 오연옥 동대표. 입주자 대표가 돼서 아파트 내 이런 부조리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임대층도 헬스장 쓰게 해주세요. 부조리는 맞겠지만 임대차별이 패시브인 자칭 대표. 저희 남편 미국 칸타키에서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역시나 동대표와 충돌이 생기는 윤세봄. 그쪽도 경찰 비슷한 거라고 들었는데 아파트 내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셔야죠. 테러 진압밖에 배운 게 없네요. 협조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죠. 한편 아파트에 넥스트를 뿌렸던 트레이너의 주변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 사람이랑 친해요? 주원 씨요? 아니요, 저는 격일 근무라 얼굴 본 적도 몇 번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트레이너. 목이 자꾸 말라요? 원래 많이 마셔요, 원래. 솔직히 말해봐요. 약 먹었어요? 아니요, 전 진짜 보충제 말고는 안 먹었어요.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봉쇄됐어요. 그건 알아요? 아니라니까! 이것 봐라. 감정 조절이 안 되네. 묶어놓을까? 아직 모르잖아. 묵진 않을 테니까 여기 계세요. 예? 아침까지 참아보는 걸로. 그의 모든 행동들이 광인병의 가능성이 보여 격리 후 지켜보기로 하는데
한편 어쩔 수 없이 상황인지라 오주영의 수갑을 풀어주는 이현. 헬스장 출입 명부에 이름이 없던데 평소에 따로 운동 안 하세요? 숨쉬기. 뭐 가끔 필드 나가고. 그런데 낮에 돈 얘기를 한 후에 증인 우상희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화가 나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사실 저 그날 일 본 적도 없고 들은 것도 없거든요. 돈으로 매수당한 우상희는 거짓 증언이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걸 알지만 정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이지수 중이야 수상한 벙커에 도착한 한태석. 그곳엔 치료를 받고 있는 한태석의 옛 직장 회장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광인병 공개하고 아파트 봉쇄했다며? 해외도 난립니다. 내일쯤 기사 나가고 국경 폐쇄될 겁니다. 누군가 넥스트를 시중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누가? 회장님이요. 창고에 있던 물량 회장님이 다 빼내셨죠. 감염자가 많아져야 치료제도 빨리 개발될 테니까요. 회장님은 본인이 죽는 것보다 세상이 망하는 게 더 나은 분 아닙니까? 네 와이프 피 맛이 제일 좋았던 거 아냐? 즉 초기 감염자인 회장은 치료법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 위해 넥스트를 뿌렸고 한태석의 와이프를 감염시킨 사람도 회장이었죠. 갈증 참기 힘드시죠? 채찍근들 번호 추려줄 테니까 전부 추적해. 감염 경로 전부 차단해야 돼. 다음날 전 세계에 광인병 소식이 급속도로 퍼지고 불과 이틀 만에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갇혀있는 주민들은 다른 동과의 불화가 발생하는데 최초 감염자가 발생했던 1동을 다른 동과 격리를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임대시잖아요. 내 세금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민한 상황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 1동 1, 2라인이 임대도 제일 많죠? 아마 제일 많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가 더 억울하다는 거죠. 감염자 늘어서 아파트가 떨어지면 우리만 직격탄 맞아요. 그쪽은 10년 살다가 싸게 사면 되니까. 아니. 수고 나갈까요? 그냥 열래요? 서윤아, 넌 절대 저런 거 배우지 마라. 정현 일행은 최근 여러 사건에 부딪히며 힘든 나날을 보내 잠시 소소한 행복을 꺼내보려 합니다. 형 먼저 먹어요. 고마워. 형도 많이 먹자. 도시락이 3개나 남았다? 다 돌린 거 맞아? 야! 헬스장. 아, 하루 종일 물과 밥이 금지당한 헬스 트레이너. 이건 미쳐도 인정이지. 하지만 잠금 장치들을 모두 풀고 어디론가 사라진 트레이너. 이 새끼 튀었나 봐. 전화 안 받는데 어떡하지? 야 어디가? 쫓아가 보지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엘리베이터 버튼의 빗자루, 그리고 갑자기 작동하는 엘리베이터와 위에서 들리는 이상한 비명 소리들. Run. 그때 도망치면서 뭔가를 잡고 있는 트레이너를 발견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그리고 고층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초능력 소년 앤드류. 점점 좁혀는 감염 사태. 상황의 심각성이 파악된 둘은 자동문을 봉쇄하는데 아, 한태석 이 사람한테 전화 오면 심하게 불안하던데. 이제야 봉쇄가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다른 동들 끝장났습니다. 차별받던 1동 아파트가 이젠 유일한 쉘터가 되었습니다. 점점 절망에 가까워지는 세상. 정작 해피니스는 어디에? 해피니스의 3, 4회 리뷰였습니다. TVN 오리지널 해피니스였습니다. 계속 리뷰할지는 좀 확인을 해볼게요. 위험하면 너도 망설이지 마.
만약에 일주일 지나도 사태가 안 끝나면 먹을 게 최대한 많아야 돼. 아래친구고 입만 막으면 돼.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가져보시죠.